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 채플은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 8일 옥스퍼드 맥그라스 교수님을 모시고 트랜스 휴먼 시대,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주제로 베리타스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 포럼에 참여하신 많은 청년들이 계신데 그 이후에 청년들이 스스로 많이 모이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한 세 분을 모시고 베리타스 포럼 그 뒷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RGB 톡에 오신 세 분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다 켜주시고요. 우리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RGB 순위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RGB 토크에서 R을 맡은 신진이라고 합니다. 고려대 영어교육과를 작년에 졸업하고 현재는 보스턴 고든 코넬 신대원에서 MDiv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타스 포럼은 2018년부터 함께 해왔고 저희 그 고기현 채플도 항상 좀 많이 참여했던 편이어서 굉장히 반갑게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으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백두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진이고요. 저는 펜실베니아 주립대 심리학 3학년인데 지금 휴학하면서 일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시설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베리타스 포럼은 2018년부터 스텝으로 섬겨왔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가 베리타스 포럼을 지금 처음은 아니고 몇 번 참여하신 분들 계시긴 한데요. 이번 포럼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베리타스 포럼에 처음 오셨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참여하신 분은 어떻게 해서 계속 참여하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네, 저는 그 베리타스 포럼을 처음 만난 게 2018년 때 만났는데요. 제가 여기 고려대 학부생으로 있으면서 그 조영원 교수님이 그때 이제 고려대 이제 기독교수연합 총무를 섬기고 계셨는데 이제 조영원 교수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좀 가슴이 뛰는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제 신앙과 삶에도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쭉 참여를 또 스텝으로 섬김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포럼을 2018년 이제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제가 뭔가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 대안학교를 나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있고 뭔가 열심도 있는데 막상 이 세속대학 고려대에 와서 어떻게 이 학문의 세계에서 또 비기독교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 진리를 좀 설명하고 소통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갈증과 이렇게 풀리지 않은 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교단체도 항상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캠퍼스 기독교 활동도 했지만 뭔가 그 공적 세계에서 학문 세계에서의 저와 학생으로서의 저와 신앙인으로서의 저의 약간 연결되지 않는 그런 간극들과 좀 갈등들이 있었는데 베리타스 포럼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구나. 이 정말 공적 세계 학문 영역 그리고 정말 이 고려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제가 좀 너무 작은 하나님을 네, 믿고 있었구나. 정말 크신 분이란 걸 알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비전이 계속 가슴이 뛰어서 계속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본인을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그 이외에 어떤 자기 삶이 있다면 어떤 걸 하시면 좋을까요? 전공도 있으실 거고 예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걸 전공하셨었죠?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영어교육과를 전공했고요. 네, 그래서 나름 뭐 선교단체 활동들도 하고 특별히 과에서 영어교육과 기도 모임을 처음 만들어서 좀, 네, 기독교인들끼리 좀 그런 활동도 하고 고려대 기독인연합 그 화요 채플을 제가 2학년 2학기 때부터 항상 거의 매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대, 네,
기독인연합 네, 학생 대표도 좀 섬기게 되고 하면서 그런 어떤 신앙의 열심은 항상 부어주셨는데 그게 또 이제 좀 창의적으로 또 아름답게 또 소통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로가 좀 베리타스 포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두 분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RGB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좀 다른 삶의 모습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이야기를 예, 할까요? 네, 저는 베리타스 포럼을 처음 알게 됐던 거는 2019년에 저희가 2회로 그 이제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 모시고 했었을 때 저희 학교 선배가 이런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포럼이 있다. 여기에 한번 서포터즈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번 너가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서포터즈로 들어가게 됐고 지금 여기 있는 진 형제랑 네, 성진 형제님도 알게 됐고 그때 고려대학교 교수님들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들어가게 됐던 건 저희 학교 선배의 권유로 들어오게 됐었고요. 베리타스 포럼에 제가 오기 전까지의 저의 삶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늘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예장 합동 측에서, 예, 예장 합동 측의 아들로 이렇게 늘 자라왔던 거죠. 그래서 어딜 가나 전도사님, 목사님, 어딜 가나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이런 공동체 속에서 늘 자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서도 만났던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이 너무 많았고, 그곳 대학교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둘레 안에서 제가 늘 자라왔었습니다. 네, 그렇게 자라오면서 대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들도 너무 관심이 생겨서 계속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합리성이란 무엇일까? 좀 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엄청난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념 체계구나. 이런 확신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IVP에서 많이 출판하는 그런 책들을 막 탐독을 하면서 기독교의 합리성을 막 공부를 더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을 알게 됐고 그게 이제 베리타스 포럼에서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을 이렇게 강연자로 초청을 한다길래 그래서 저도 너무 하고 싶어서 그게 이제 처음에 베리타스 포럼을 네, 알게 된 것과 제가 살아왔던 삶입니다.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독교의 합리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짧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 기독교의 합리성이 뭔가요? 기독교의 합리성이 좀 더 혹시 질문을 조금 더 혹시 제가 너무 큰 주제여서 네. 답변을 하기 아니, 네. 저도 몰라서 답이 없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네 예. 제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되면 답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 그럼 이성진 형제님 본인의 어떤 삶의 계기와 베리타스 포럼에 참여한 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산 형제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네, 저는 우선 베리타스 포럼 올 때 비기독교인이었어요. 구도자였고 되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어왔고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흐르는 대로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쯤에 이제 제가 뭐 진화론 이런 것도 배우고 철학적인 그런 문학과 그런 책들을 접하면서 이게 생각해
내가 한 번도 기독교가 정말 진짜인지 알아보지 않고 그냥 믿었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음, 그래서 주변에 다 믿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고민을 갖다가 대학교에 가서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음, 그때 깨닫게 된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계신 거와 안 계신 이 문제가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거고, 어, 내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삶과 이런 유물론적인 그런 세계에서는 이 삶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이 그러니까 의미를 못 찾았던 거죠. 그런 삶에서.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신을 이제 신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하게 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음, 질문을 하게 되고 음, 근데 그게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을 막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수업을 참여하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동시에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휴학을 했어요. 음, 휴학을 하면서 군대 가서도 이제 책들도 찾아보고 음, 혼자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그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런 질문을 음, 누구랑 나누면서 같이 좀 해결해보고 속에 있는 고민들을 같이 얘기해보고 해보고 싶었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다 이제 저보고 이상한 놈 이제 취급하고 왜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냐. 음, 또 가족들도 이제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그래서 너무 이제 외로워서 여러 교회들도 다녀보고 뭐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잘 못 찾았어요. 그런 것들을. 음,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정도를 혼자 그렇게 좀 외로운 시기를 보내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다마스커스 TV라는 어떤 기독교 변증 그런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고 거기서 베리타스 포럼이 한국에서도 열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사실 베리타스 포럼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 좀 영상 찾아보고 할 때.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열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여기 신진 형제가 반갑게 받으면서 이제 한번 모임에 와라 해서 그렇게 모임에 가게 됐는데 음. 이 포럼이 저희 삶의 반전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잘 끊네. 잘 끊네. 아까 본인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를 구도자라고 해서 저는 속으로 좀 킥킥거렸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시작이 딱 말씀하시는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예, 세 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앙을 중심으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베리타스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서, 특히 이번 포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배우고 느끼셨는지, 그리고 또 스텝으로 일하신 분은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같은 순으로 할까요? 아니면 예고편을 날리신 이성진 형제님부터 할까요? 예, 네, 예고편 못 기다리겠어서 먼저 예고편 날린 것부터 하죠. 네. 우리 구도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진희 형제가 저를 초청해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 조용환 교수님, 조미원 선생님, 간사님 그리고 지명이 형 그리고 진희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저를 따뜻하게 이제 잘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들어주면서 그런 오히려 저를 이제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잘 왔다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그때 좀 너무 위로가 많이 됐고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 만난 거에 너무 좋았는데 이게 결국에 어떤 포럼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다 보니까 스텝으로도 이제 같이 활동해 줄 수 있냐 이제 포럼을 같이 준비해 줄 수 있냐 해서 근데 우선은 그때 저도 사실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 스텝으로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포터즈들과 다른 스태프들도 만나면서 저에겐 되게 이제 신세계였죠. 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구나. 한국에도 이 대학교에도 이런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있고, 기독교인들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동시에 이런 질문을 가진 나 같은 비기독교인들도 이제 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면서 우선은 그런 소속감과 이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저에게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이. 그리고 이제 배포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주 2회 아니면 1회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을 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모임 자체에서 막 질문이 해결되고 그러진 않았지만 드디어 내 고민을 누군가에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포럼 자체에서도 거기 포럼에서 이제 강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그런 강연들과 이런 것들이 제 질문을 이제 답해주는 그런 강연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럼은 이제 포럼대로 준비를 하지만 포럼에서 정말 크게 얻은 거는 이제 포럼이 끝나고 포럼이 끝나고 제가 이제 그러면 포럼이 끝났으니까 모임도 좀 끝났거든요. 네, 나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질문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진이 형제가 저한테 라브리 공동체라는 데가 있다. 거기 가면은 형 같은 그런 또라이들이 많이 모인다. 무슨 해가지고 공동체요? 라브리 공동체요. 나부리? 라브리 공동체라고 네, 나부리?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가 이제 세운 공동체인데 예. 그것이 이제 스위스에서 1950년대쯤에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세계로 이제 퍼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런 질문에 대해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게 있냐 해서 이제 한국 라브리 공동체에 연락을 했는데 그때 한국 라브리가 잠시 이제 안 하고 있어서 잠시 휴식의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네덜란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덜란드 라브리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이제 신의 존재 그거랑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과연 신이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었는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 역사적인 증거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예수님과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런 공부를 거기서 이제 좀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질문을 안 풀렸어요. 그러다가 진희 형제를 통해 또 또 다른 조지아라는 나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거기에 또 선교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공짜로 저를 진이랑 저를 초청해 주셔서 거기에 또 3개월 있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대학교 휴학했을 때부터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첫 2년은 되게 외롭게 찾고 다음 2년은 배포를 찾은 다음부터는 더 활발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찾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2018년 3월쯤 아니죠 2019년 네, 3월쯤에 결국 인정하게 됐어요. 기독교가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역사적 증거가 물론 100% 증명이 되지 없겠지만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너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너무 자유함을 이제 얻었던 거죠 그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베리타스 포럼은 이제 그 포럼 자체도 저한테 큰 의미였지만 그걸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갖게 된 기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배포를 통해서 생기게 된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의 친구들 두산이 뭐 진이 그리고 그 참여했던 스태프들 중에서도 너무 좋은 형 누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한테는 네, 정말 인생의 반전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까 그 두 번째 구도자라는 거 했을 때보다 지금 이번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질문들, 큰 질문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그다음에 조지아로. 여기서 말하는 조지아는 미국의 조지아가 아니라 그 그루지아라는 그 나라죠. 네, 네, 맞아요. 터키 옆에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데요. 우리 그럼 다음 분, 우리 백두산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네. 네, 그린 백두산. 네. 네, 그린 백두산입니다. 그, 저도 배우고 좀 기억 남는 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네,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어, 이렇게 좀 성진이 형처럼 신앙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진짜 깊이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 그, 작년에, 아니죠, 올해죠. 올해, 이제 저희가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님 베리타스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랑 다른 스태프들 두 분이서 이제,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한 행사가 정말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하나를 스태프들이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너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매주 저희가 토요일마다 또 토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교수님들하고 다 같이. 근데 그때 하루는 이제 제가 큐시트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본 포럼 행사 큐시트나 그리고 어쨌든 리허설 큐시트를 준비를 해서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큐시트가 준비를 해서 가긴 갔는데 그 큐시트가 너무 추상적이고 도저히 이걸 가지고 실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말 그런 쓸모없는 큐시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준호 교수님께서 일일이 다 수정을 해주셔야 됐던 그런 그때 정말 진땀을 제가 흘렸었거든요. 그러면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섬세하고 꼼꼼한 면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베리타스 포럼을 처음에 와서 제가 가장 깊이 느꼈던 건 소위 이제 제가 늘 교회 공동체 내부 중에 정말 내부로 저는 고등학교도 진 형제처럼 기독교 대안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기독교 대학교 신학대학교를 왔었어서 이제 너무 내부에 정말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늘 느끼고 경험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선도 좀 좁아지고 내부에 있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로 우리 안에서도 또 나뉘고 그런 면들을 제가 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밖에서 세속대학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먼저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럼 나랑 비슷한 점은 뭘까? 나랑 다른 점은 뭘까? 이러면서 좀 그런 걸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의 몸된 교회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큰 소위 이제 공교회성을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느꼈었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미묘한 제 느낌이었는데 교회 공동체 정말 내부에 있었을 때에는 뭔가 조금 다르거나 이런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내부에서 오히려 좀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저도 내부에 속한 자로서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또 이런 게 문제야. 기독교는 안 돼. 이제 뭐 망했어. 심각하게 말하자면. 우리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막 이런 식의 한창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밖에서 거의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 최전방에서 이렇게 세속인들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제가 들어와서 경험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독교의 또 다른 면들을 좀 제가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되게 신선한 저한테 깨달음이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좋은 친구들, 진이, 성진이 형, 좋은 교수님들 또 만나게 된 것도 저는 크게 얻고 제가 얻은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오늘 이 베리타스 포럼과 관련된 여러분의 또 경험을 들으시는 분 역시도 또 내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신선함, 어떤 새로운 면, 다른 면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또 내부인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찾아서 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 백두산 형제를 자꾸 괴롭히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제 그쪽 부분을 제가 미묘하게 좀 느꼈던 거여서 저도 베리타스 포럼 이후에 계속 그게 뭘까? 그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게 좀 달랐다고 명확히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그냥 제 느낌만을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뭔가 이런 교회가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좀 무례한 모습이나 이전까지 세대에서 살아왔던 선배들과 기성 교인들의 좀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회 전체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향한 비판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복음을 실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이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확장을 하고 계시구나. 내가 너무 좁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 기독교를 내 기준으로 이렇게 좀 작게 생각했었지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충분히 지금도 내가 처음 기독교에 있어서 신선함을 느끼고 정말 이게 진리구나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도 그 느낌 알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신진 형제 지금 보스턴에 계세요. 우리가 이제 사전 녹화를 하게 된 계기가 보스턴에 계셔서 그런데요.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리타스 포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배우고 또 스텝으로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네. 근데 제가 막 보스턴에 있어서 사전 녹화를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당일에도 참석 가능해서 네. 갈 겁니다. 화요일에는. 네, 그렇고 그 성진이 형이랑 두산이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성진이 형이 나눠준 어떤 배움의 공동체, 진리를 정말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를 발견하고 또 그 공동체를 발견했을 때 또 연결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알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동역자들을 많이 알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교수님들을 또 많이 만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좋은 모델들이 네, 되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두산이가 말한 것처럼 저도 굉장히 기독교적 배경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나오고 그런 좀, 배경에서만 하나님을 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고려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속대학의 경험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합하시는 그리고 그 약간 두산이가 말한 것처럼 경계 속에서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두산이가 말한 것처럼 저희 한국교회가 너무 훌륭하고 잘한 것들도 많지만 조금 이성적인 어떤 질문들 그리고 좀 너무 위계적이지 않고 어떤 질문도 환영하고 좀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베리타스 포럼을 통해 오히려 많이 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런 좀 개혁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선교단체나 이런 캠퍼스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까 두산이가 말한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의 좌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이제 좀 이제는 안 된다. 근데 베리타스 포럼을 통해서 다시금 좀 비전을 보고 좀 부흥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려대 캠퍼스에 일하고 계신다. 그런 감동들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서는 네, 어쩔 수 없이 저는 성진이 형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베리타스 포럼의 최고의 열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정말 비기독교인 이제 그 시커로 이제 찾는 이로 와가지고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성진이 형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해 저도 질문할 때마다 고민을 하고 그 아까 성진이 형이 나왔던 것처럼 함께 그 그루지아, 조지아 선교지 가서 또 함께 책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네, 함께 책을 많이 읽고 또 변증에도 관심이 성진이 형이 있다 보니까 정말 기독교가 진리인지를 알아봐야겠다. 그 과정을 한순간 한순간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축복이었고 한편으로는 제가 저도 약간 모더니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아서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변증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성진이 형이랑 그런 언가드라는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그 기독교 변증에 대해 잘 이렇게 쓴 책인데 그 책을 읽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약간 이 형이 기독교인으로 마음을 바꾸기는 참 어렵겠다. 그런 좀 좌절감을 사실 선교지에서 좀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안 되겠다. 사실 좀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약간 이제 이 이상은 이제 못한다 했는데 3일 그렇게 제가 약간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는 더 이상은 네, 못하겠습니다. 한 3일 후에 성진이 형이 갑자기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이제 다짐을 했다 해서 개인적으로는 변증 이런 모든 게 다 도움이 됐겠죠. 도움이 됐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참 겸손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변증과 이런 모든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외에 또 제가 모르는 영역과 은혜 영역이 항상 더 크다. 또 좋은 경험도 선교지에서 하고 그 이후로 사실 성진이 형은 그 전도 그랬지만 사실 이제 오랜 기간 포럼을 함께 준비하고 두산이가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할 때 신경 쓸 게 많고 사실 혼자 이거를 짊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인데 너무 마음도 잘 통하고 성격도 잘 통하는 성진이 형이랑 오랜 기간 같이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힘든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고 그 가운데서 우정이 많이 싹텄고 이제는 같은 또 하나님 안에 형제로서 이거는 진짜 너무 귀한 관계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좀 베리타스 포럼을 찾아주시는 이런 시커분들, 그런 분들이 저는 최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베리타스 포럼에 와서 좀 질문을 했을 때 이후에 좀 컨택을 해서 좀 어떻게 이분의 과 계속 연결이 되고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 어쨌든 참 감사하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팔로업들에 대해서 또 그분들도 제2, 제3의 성진이 형 같은 네, 그런 보석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좀 지금도 계속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가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없으시면 참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어떤 삶, 혹시 신앙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소망이나 비전이 있다면 간단하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백두산 먼저 시작해 볼까요? 백두산, 그 다음에 신진,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석님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지금 군목 후보생으로 지금 네,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마치고 제가 내후년에 2023년에 군대에 군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군목 사역에서 그 제가 늘 학부 그리고 대학원에서 늘 고민해 왔었던 이런 베리타스 포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계속 흥미를 갖고 있었던 이런 기독교의 합리성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제가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일반 목회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제 아까 교수님 물어보셨을 때 기독교의 합리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좀 단어를 어떤 소통 가능성 이렇게 좀 표현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해보고 죄송합니다. 공부해보고 그 공간에서 좀 더 좋은 그런 목회를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 마지막인데 기독교의 합리성, 어떤 소통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걸로 해서 좋은 목사가 돼야지, 좋은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또 드는 생각은 이렇게 소통 가능성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소통이 불가능한 지점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십자가의 역설 같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이런 것들도 이런 말하자면 기독교의 비합리성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내 삶으로 좀 이론적으로 합리성을 막 이렇게 변증하고 설명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합리성을 내 속에서 좀 잘 내가 살아내야겠다. 그래야 내가 꿈꾸는 좋은 목회자, 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자 비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비합리성이 좋을 만한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초합리성일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우리 신진 형제님. 네네. 제가 그 베리타스 포럼을 통해 아까 질문에서 얻은 게 좋은 사람들, 그리고 저의 신앙이 확장되는 어떤 경험들을 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얻었던 게 제 지금 진로도 베리타스 포럼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리타스 포럼이 이제 1992년에 하버드에서 시작해서 이제 보스턴에 본부가 있는데, 이제 제가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분들과 좀 알게 돼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 저는 뭐 미국 유학이나 미국 신대원 전혀 사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초청을 해주시고 너무 좋은 조건으로 해주셔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베리타스 포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제 인생에 또 길을 열어주셨다, 미국으로. 또 그런 좀, 네, 현재 또 감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사실 정확히는 정말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다만 확실한 거는, 제가 그 기독교 대안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도 항상 어떤 직업이나 어떤 역할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 어떤 부르심에 따라 사느냐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이 땅 가운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네, 살게 하시는 그걸 붙잡는다면 사실 어떤 거로 불러도 좀 감사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MDiv 과정을 공부하면 굉장히 약간 다양한 영역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신학도 좀 배우지만 굉장히 실천적인 영역, 사역적인 쪽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네, 여러 것에 좀 관심이 생기고 그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저한테 맞는 것을 맞는 곳으로 보내주시겠지 하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진 형제님, 마지막으로 똑같은 질문인데요. 혹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삶과 신앙에 있어서 어떤 소망과 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근데 저는 결국 이 베리타스 포럼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생긴 기회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사람은 이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아무리 혼자 공부해보고 했을 때, 우선 제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혼자 책을 못 읽더라고요. 혼자 공부를 하면은 이제 계속 졸고 내가 아무리 이게 나한테 중요한 거를 알고 있어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그걸 느끼면서 때론 되게 좌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베리타스 포럼에서 같이 이제 응원해주고 같이 할 사람들을 찾게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같이 책을 읽고 또 정말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포럼 끝나고 이제 후속 모임으로 책 모임을 해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것들, 이런 주제, 변증 같은 주제를 가지고 책 모임을 하면서 이 책을 같이 소리 내면서 읽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읽으면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조금 조금씩 성장하고 배워가는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라블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지아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떤 어, 질서와 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과 어떤 생활 방식 그런 것들이 저랑 너무 이제 잘 맞고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그럼 나도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롭거나 아니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거나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품어서 공동체에서 도와주고 싶다. 제가 그런 힘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위탁되어서 있는 시설인데 이제 여기도 이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 대하고 도와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처음으로 해보고 있는 거고 아직 하면서도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부족함도 많이 이제 아는데 정말 보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그때 외로웠던 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보람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계속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사실 이제 아까 진희 형제는 저한테 거의 조지아에서 제가 기독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아직도 제가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음, 저는 이성적으로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진리라는 건 알거든요. 음, 이성적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됐고 그거는 물론 더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음, 머리로 이렇게 이해되는 어떤 그런 게 됐거든요. 음, 근데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대로 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삶이 바뀌고 또 성화라고 하죠. 이런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제 삶은 계속 무너지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이게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가끔 보면. 사랑이 이제 이걸 믿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어 항상 그 죄 짓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진짜 자주 하거든요. 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있는 걸까?
그리고 그 관계라는 게 실제 있긴 한 걸까? 그런 질문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저는 계속 공부해보고 좀 알아보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질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함께 할 친구들을 얻어서 지금은 그 너무 든든하고,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계속 저 스스로도 해가면서 다른 또 사람들도 같이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하실 때 우리 신진 형제, 백두산 형제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이선진 형제가 아니라 신진 형제와 백두산 형제에게 한번 다른 사람이 신앙을 고백했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아니, 계속해서 아니, 말씀하라는 잠깐 저희 제가 이제 약간 끝내야 되는 시간이 돼서 뭐 하실 말씀 네. 있나요? 아니. 제가 이럴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약간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성진이 형한테 사전 체크를 했거든요. 2019년에 3월에 그때 기독교인이 된다고 고백했는데, 그게 정말 진실성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편하게 말했는데, 예, 아니, 이게 또 저희가 이렇게 이번 생은 끝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예고편인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우리가 모인다면 RGB 네. 토크 그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가 좀 필요한데 오늘 그 3명의 정말 아름다운 청년들과 너무 짧은 4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분은 이제 군목이 되셔서 기독교의 합리성이라는 힘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실 거고, 한 분은 지금 신학대학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새로운 어떤 기대감, 진로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또 한 분은 또 비행 청소년들과 공동체를 꿈꾸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너져간 공동체를 복원하는 건데, 지금 각자 삶 속에서 이런 걸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한편으로 좀 부끄러운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의 생각과 꿈이 우리 어른들의 생각과 꿈보다 훨씬 크고 깊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맞닿았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재미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 RGB 토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또 오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한번 나누시면 어떨까요? 특히 백두산 형제님 짧게 인사하시면 아, 좋겠습니다. 네. 두산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직접 못 오신다고 하니까 네. 우선은 저희들 이렇게 좀 조곤조곤 이야기를 다들 세 분이 해주셨고, 교수님께서도 인도 잘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베리타스 포럼 이제 그 이후에 내년 또 내후년 계속 이어지니까 또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먼저 저희들도 믿고 있고 또 이 믿음을 같이 저희가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셔서 모여주셨으니까 또 기억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형 먼저. 네, 저도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후 질문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잘 답변 해드릴 거고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독자들 계시면 그런 질문을 나누는 거를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고 베리타스 포럼에 찾아오셔도 좋고 또 뭐 찾아보면은 그런 변증 그런 동아리들과 커뮤니티들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같이 좀 질문 나누고 솔직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저희 부족한 저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네, 사회 맡아주신 김수환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려대 체프를 정말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뭔가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또 이렇게나마 줌으로나마 또 이렇게 한번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또 기쁘게 생각하고요. 얘기한 것처럼 베리타스 포럼이 참 좋은 어떤 대안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또 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좀 듣고 함께 이제 도와주고 추구해 나가는 정말 좋은 우리 고려대 캠퍼스 내에 또 이제 기독인 행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베리타스 포럼을 통해서 쓰여져 내려가지 않을까.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대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베리타스 포럼 그 뒷이야기 RGB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